8월 13일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정 나흘 만에 남양주 중개소에 걸려오는 전화가 2배로 늘었습니다. 묶었는데 오히려 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 범위입니다. 총 503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구가 포함되고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 동작 6곳만 빠졌습니다. 경기도는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구리, 하남, 김포 10개 시가 포함됐고 인천 계양구도 들어갑니다. 이건 두 층위로 나뉩니다. 방금 말씀드린 503제곱킬로미터는 예방적 지정이고 올해 연말까지만입니다. 반면 남양주 와부읍 일부와 광주시 일부는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돼 5년간 2031년 8월까지 묶였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9월에 7만 3천 가구 플러스 알파의 새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후보지가 어디인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리 넓게 묶어서 정보가 새기 전에 투기 수요가 붙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3가지가 막힙니다. 실거주 의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그리고 갭투자 금지입니다. 집을 사면 최소 2년은 직접 살아야 하고 다른 집이 있으면 1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전세를 낀 매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효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삼성, 청담, 대치, 잠실동이 구역으로 지정된 뒤 외지인 매수 비중이 35%에서 12%로 급감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 수요를 걸러내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고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규제 지역에서 5km 이내, 인근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투자 수요가 옆 동네로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와 광주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바로 그 지역에 투자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걸 충청도에서도 원정 매수가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중개업소 말을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공급 대책이 나오자마자 토지 소유주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겠다고 전화했고 발표 반나절 만에 토지 매입 문의가 3건 들어왔습니다. 과거 남양주에서 밭을 가졌던 사람이 수십억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의 종류가 다릅니다. 갭 투자와 전세 낀 매매는 확실히 막힙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들어오는 자금이나 토지 보상을 노리는 매수는 이 규제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만능이 아닙니다. 전문가 평가도 갈립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 맞다고 봤고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교수는 대출 확대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은 3가지입니다. 9월에 나올 7만 3천 가구의 실제 위치,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12월 31일 이후 예방적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신규 택지가 발표되면 그 지역은 5년 지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갭 투자를 확실히 막지만 보상 기대 매수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묶인 지역에 오히려 문의가 몰리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발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파이였습니다.